현실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 너무 에너지 소진이 많이 돼요 라고 하는 사례들 제가 3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3가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은 외부에 외출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부모님들, 그러니까 아이의 친구 부모님들을 만나고 오시는 경우예요. 이때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아이, 나의 상황, 육아를 타인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는 비교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우리는 참 비교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런데 무의식이라고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비교가 있습니다. 주로 짜증이 많거나 주의가 산만해서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낼까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더 이런 일을 겪습니다. 내가 아이 대신 친구 엄마들에게 친절하고 맞추고 눈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내가 흠잡히지 않을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들도 여기에 들어가시죠. 좀 더 나이가 있는 아이들, 초등이나 중등 부모님들은 다른 집 아이들이 모범적으로 행동하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들으면 굉장히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나만 이런 것 같고 내 아이만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 애만 유별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내가 원치 않는데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비교의 씨앗입니다. 비교는요, 심리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어도 상대적으로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럼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집 아이가 예민하고 부산하다고 해서 다른 집 아이와 바꾸실 건가요? 답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에너지 소진하지 않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외부 모임이나 친구 모임의 이야기는 우리 아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사용하세요. 다른 집 이야기들 우리 아이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구누구는 좀 덤벙거려서 우리 애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는데 누구 엄마는 참 유하시구나. 혹시라도 좀 까다로운 일 있으면 이 엄마랑 하면 좋겠다. 이런 정보들 우리가 모아올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 다른 집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집 아이를 비교하는 데 쓰지 말고 평가하는 데도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만 해도 심리적인 에너지가 엄청 절약돼요. 두 번째는 아이의 짜증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아이가 평소에는 그렇게 짜증을 내지 않았는데 유독 더 짜증을 낼 때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특히 육아를 공부하시고 아이들의 예민함, 짜증을 받아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이 역설적이게도 속마음은 바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같은 일로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언제나 좋아지려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은 엄마가 무의식적으로 짜증내고 화를 내게 만들어요. 언제까지는 마음속 말로는 막연함이죠. 그리고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없네. 이거는 앞으로 자주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이를 좀 더 이해하면 많이 해결될 수 있어요. 아이가 왜 유독 오늘은 더 짜증을 냈을까요? 이거는 관절염 환자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관절염은 보통은 날씨가 좋지 않으면 훨씬 더 아프다고 해요. 날씨가 나쁘다고 해서 그 병이 더 악화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고통이 좀 심해진 거죠. 외부 환경의 영향이란 뜻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환경의 날씨가 안 좋은 날도 있어요. 엄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따라 얘가 왜 그래? 더 중요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너만 생각해? 라는 말을 만약에 아이가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난 중요하지도 않는 것에 짜증내고 엄마를 힘들게 하는 나쁜 애가 되는 거겠죠.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스스로 알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왜 더 짜증이 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럴까?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봐. 엄마한테 일러.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세요?
어떤 게 더 엄마와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이가 원하는 건 그래 너 힘들구나 라고 알아주는 거, 그리고 불안을 낮춰주는 부모의 든든함입니다. 셋째는 기질이 안 맞는 때예요. 내 아이라고 다 궁합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부모님들이 점을 많이 보고 오셔서 내 아이와 내가 궁합이 안 맞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육아하면 안 된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심지어는 떨어져 지내야 하니까 기숙사 학교를 보내야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점괘는 너무 위험한 말입니다. 이건 엄마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아이를 방치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돼요. 아이가 엄마에게 의지도 하고 하소연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점괘가 이런 기회를 빼앗아가는 거죠. 이건 기질을 서로 맞추는 육아를 하는 게 답이 아닐까요? 예민하고 짜증 많은 아이는 MBTI로 표현을 하자면 요즘 말로 왕 F 성향입니다. 그런데 왕 T 엄마라면 아이가 짜증나고 예민해하는 모든 것이 사소하고 이걸 고쳐주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말이 그게 뭐가 중요해? 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왕 F들에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아이는 이게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잖아요. 사람은요, 고통을 굉장히 피하고 겪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엄마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성향 왕 F 엄마 역시 아이의 짜증이나 예민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나를 보는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같은 고통을 겪는 게 싫어서 더 야단치게 되고 성격을 고치라고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기질은 고칠 수가 없어요. 타고나는 것이거든요. 불편하지 않게 조절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와 함께 배워가야 합니다. 가장 날 이해하고 받아줘야 하는 엄마가 자꾸 네 성격이 예민하니 고쳐야 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나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 뉘앙스, 분위기, 얼굴 표정을 보이신다면 아이의 자존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런 상태로 나이가 들면 사춘기 정도가 돼서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잖아 하고 어려운 일을 엄마한테 털어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되고 또 혹시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아이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함께 발견해 주시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요. 그 불편하게 하는 자극을 알아야 하고 그 정도도 알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머리를 같이 짜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 알림을 해놓으시고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자꾸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참을성 주머니가 비었기 때문이죠. 비어있는 주머니에서는 아무것도 꺼낼 수가 없어요. 그 상황과 그 진짜 이유를 배우셨으니 앞으로 이 상황에서 나의 에너지를 아껴서 우리 아이에게 에너지가 비어있다는 위험신호, 그러니까 엄마의 짜증을 보내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지금도 충분히 잘 해내고 계십니다.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그게 줄어들고 아이를 더 배우면서 더 좋은 엄마로 성장하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고 궁금하신 것도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것 제가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